한 후보자가 지금 이렇게 이름을 알리고 좀 국민들한테 알려진 거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하고 인연이 작용을 한 건데 어떻게 이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이재명 정부 키워드에 맞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일꾼이라는 키워드인데 대통령과 장관들이 모인 그 단체 대화방이 있대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다 우리 잘 알지만 뭐 늦은 시간까지 뭐 때로는 자정 넘어 뭐 새벽까지도 메시지가 올라올 때가 있는데 거기에 가장 신속하고 기민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딱 두 명이 있대요. 어. 김정관 장관과 한성수 후보자. 이렇게 두 명이라고 하고요. 아. 그리고 대통령이 좋아할 이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아요. 사실 눈에 띌 수밖에 없죠. 그리고 중기부가 2017년에 원래 청이었다가 부처로 승격이 되잖아요. 근데 이후로 부처 수장을 계속 정치인과 관료 출신이 맡아왔어요. 그런데 중기부 특성상 아무래도 현장 이해도가 있는 인물이 장관을 맡아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좀 높았는데 한성수 후보자의 경우에는 네이버 대표이사 재임 시절에 그 온오프라인 그러니까 소상공인의 그 업을 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을 했어요. 그 소상공인을 위한 스마트 스토어가 있는데 저도 사실 뭐 반찬 같은 거 구매할 때 좀 쓰거든요.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네이버가 경기도 성남시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음.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시절에 서로 알았을 것이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강훈식 실장이 굉장히 삼고초려해서 모셨다고 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부처 특성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인 발탁 의지가 굉장히 강했대요. 그런데 기업인 출신들은 공직자가 되면 주식 백지 신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처로 승격을 시키고 나서 꼭 기업인 출신을 안 치고 싶었는데 15명인가가 고사를 고사를 하죠. 하는 바람에 결국에 이제 정치인 출신이 장관을 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한성숙 장관을 뭐 발탁을 하게 된 거다. 이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어. 이 들어보면 굉장히 능력이 있고 그 대통령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강훈식 실장이 여성인 점을 고려했냐 물어봤더니 어떻게 답을 하냐 하면 우리 정부의 그 인사 기조는 철저히 능력과 실력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경선 기자 말을 들어봐도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그 아까 조금 유경선 기자가 설명을 했지만 장관 시절 한 후보자 평가는 좀 어땠습니까? 내부적으로는? 네, 앞서 이제 유수경선 기자가 말한 것처럼 좀 일꾼 정말 이렇게 일할 사람을 뽑은 느낌인 게 그러니까 현장의 평가를 조금 종합을 해보면 보통 이게 장관들이 현장 가면서 사진만 좀 찍고 오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진짜 가서 좀 현장 목소리도 좀 듣고 이걸 실제로 대책으로 소화를 하고 이걸 좀 오래 앉아 있는구나 그쵸, 현장에. 예. 목소리를 진짜 실제로 좀 듣고 그리고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법을 또 잘 고쳐주고 이런 좀 추진력이 좋다 이런 좀 평가가 있고요. 일단 대표적인 성과가 있는 게 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라는 건데 이게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창업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 창업 아이디어를 공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5천 명을 선정을 하는데 이제 1차 선정을 했을 때 6만 명이 넘게 신청을 했대요. 근데 이게 정부 공모 사업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초대박이 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중기벤처부라는 데가 사실 부처로 치면은 좀 이렇게 좀 약간 신생 부서이기도 해서 약간 좀 아래쪽에 있는 막내 부처 같은 느낌이 좀 있다고 하는데 그 한 후보자 총리 지명으로 인해서 이게 좀 부처에서는 막내 부처에서 총리 후보자 배출했다 이래서 좀 들떠 있다고 하던 뉴스가 있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관가에서는 이 중기부가 이제 부처들 중에서 막내 부처라고 불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이 중소 원래 기업청이었다가 부처로 승격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기재부나 외교부, 뭐 법무부 같은 이런 좀 전통적인 핵심 부처에 비하면 역사가 좀 짧고요. 그 이 정부 부처 배열상으로도 이 해수부 다음으로 놓이는 좀 후순위 부처라고 해요. 근데 그랬던 어쨌든 중기부가 이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 후보자를 배출했으니까 정말 의미가 크고 이 중기부 내부에서는 이제 이번 인사에 이제 의미를 두고 이 중소기업이나 이 벤처 문제가 우리 국정 운영의 중심축으로 올라섰다. 좀 그런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고 있다고 민원하면 좀 합니다. 총리가 뭐 알아서 좀 들어주겠지 뭐 이런 기대도 좀 할 수 있을 것 그렇지 같아요. 않을까요? 네. 예, 총리가 이제 우리가 장관은 후보자 지명되고 인사청문회가 통과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그 통과 의뢰 같은 거고 아주 문제가 있어도 대통령이 지명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국무총리는 이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그냥 무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때도 이제 큰 잡음은 없었는데 이번에도 좀 그렇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청문회 뭐 해봐야 알겠지만 야당에서도 사실 한성숙 후보자가 크게 고꾸라질 거리는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그 국무총리가 좀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자리라는 점은 예, 그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좀 예의주시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을 맡은 지 지금 1년이 조금 안 됐거든요. 한성숙 후보자가. 그런데 어쨌든 국무총리라는 자리는 각 부처 장관들을 어느 정도 지휘 통솔하고 그림력 총괄해야죠. 있게 이 장악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총리직이 비선출 권력이고 임명직이 그러니까 물론 뭐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명으로 좀 이제 정해진다라는 한계가 있어서 그러니까 지위에 비해서 뭐 또 주어진 권력이 그렇게 많은 건 또 아니고 그래서 정치력이 정말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종합하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비정치인으로서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은 얼마나 또 이제 그 한성숙 후보자가 빠르게 그런 부분까지 익힐지가 좀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 또 이제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면은 뭐 예, 그쵸. 국무위원들 다 참석해서 대답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야당이 이제 공세거리를 찾으면 국무총리가 그걸 다 받아내야 얼굴 하는 벌개져서 뭐 자리가 그럴 예, 수도 있고. 일종의 총알바지 네.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게 되게 또 잘하면 본전인데 또 이제 막 못하면 좀 티가 나는 이런 자리일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식으로 좀 활약을 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 못한 포인트인데 국회 그 대정부 질문에 나와 보면은 인신 공격 뭐 전혀 상관없는 것도 막 물어보고 그러는데 진짜 이걸 잘 대응하실 수 있을지 정치인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금기어 같이 돼버렸지만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도 부상한 게 국회 대정부 질문에 답을 잘해서 된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이후에 나락으로 가셨지만 근데 이 한 후보자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대정부 질문 같은 데서 답변하면서 말도 안 되는 질문도 답을 하거나 최소한 말이 안 됐을 경우에는 딱딱 대응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건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후보자는 그러니까 청문회 그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면서 민생 경제 비상 상황을 타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는데 뭐 지금 우리가 기대 사항은 다 얘기했으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점수로 한번 가볼까요? 기대 점수 얼마나 보세요? 점수는 모르겠고 여튼 그럼 뭐 저는 그냥 척도로 뭐 잘한 뭐 매우 기대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마음은 90점 이상.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인청을 좀 꼭 뭐 엔간하면 통과하시겠지만 좀 통과해서 좀 이렇게 잘 되셨으면 좋겠는 게, 그러니까 일단 기업인 출신이고 일자리라고 하시니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큰 게, 그 아까 이제 그 선배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그동안 이제 국무총리를 했었던 이 뭐 정치인이나 학자, 이 법조인들의 좀 장단점을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자 출신은 현장을 너무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단점이 조직 장악이 안 된다는 거. 이게 좀 치명적인 단점이고, 그러니까 법조인 같은 경우는 너무 좀 법논리에 딱딱하죠. 법논리 매몰되고 그러다 보니까 융통성도 없고 좀 이런 게 있고, 근데 이에 비하면 좀 정치인들은 뭐 조직 장악도 잘 되고 또 융통성도 있는데 사실 전문성은 조금 떨어지죠. 그리고 제일 큰 그래도 단점이라고 하는 건 좀 너무 좀 정무적이다 이런 건 또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에 보여지고 이런 걸 좀 신경 쓰다 보니까 진짜 정작 일을 잘하는지 이건 좀 의문이고, 근데 어쨌든 그리고 또 이제 관료 출신의 경우는 안 되는 게 또 너무 많잖아요. 뭐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게 좀 그런 혁신 마인드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제 반면에 이제 한 후보자는 어쨌든 기업인 출신이니까 현실 감각도 갖췄고 또 CEO 출신에다가 어쨌든 한 부처를 좀 진두지휘했었던 이런 장관까지 경험을 했으니까 이 조직 관리 능력까지 좀 이제는 검증이 된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AI 주권을 누가 가져가냐 이런 정말 이렇게 중요한 국가적 전환기인 시기에, 이런 시기에 이게 한 이렇게 후보자 같은 분이 이렇게 좀 국무총리를 맡는 건 좀 저는 국가적으로 되게 잘 된 일인 것 같아서 그런 의미로 하여튼 기대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매우 높은 점수를 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유병성 기자는 어떠세요? 네, 저도 대부분 유설이 기자랑 비슷한데, 네, 저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뭐 이건 좀 개인적인 기대이기도 한데, 여성 총리로서 정말 멋지게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유설이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인 출신이잖아요. 공직사회가 좀 가져야 될, 그런데 여태까지 이식되지 못했던 또 어떤 기업의 좋은 문화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잘 공직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성수 후보자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 이재명 정부에서 이야기했듯이 철저한 능력과 실력 중심의 인사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식어가 단순한 레토릭에 그치지 않을지 이런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국내 최고 플랫폼이었던 그 네이버를 이끌었던 그 한성숙의 혁신 DNA가 중기부에 이어서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 실제 삶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할지 함께 지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 게 전제가 되겠지만 뭐 지금까지 그 우리 이야기를 나눈 거 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